제가 이재명 대표를 처음 예. 당시에 경기지사 시절에 뭐 지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때 제가 뭘 판단 기준으로 삼았겠습니까? 정치 철학이에요. 아니 저희 고향에 가까운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지역에서 자칫하면 흉 잡힐 수도 있었는데 절반 이상은 저한테 처음에는 뭐라 하셨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지 않아요. 제가 그때 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주권자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대선 주자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량이나 스킬도 소용없다. 말 잘한다고? 논리적이라고? 그런데 그때 제 감으로는 이른바 이 주권자 정치,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이재명 대표 표현으로 하자면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이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지자체장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정치 같이 해보면 알아요. 네. 이분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시민들의 의지를 존중하는지 민심을 존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다 제가 보기엔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걸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이렇게 해봅시다. 네. 사적 영역이 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공적 영역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냥 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공적 영역을 더 가까이 오른쪽으로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적 영역을 강조하는 분들. 근데 이거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은 다 이쪽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나왔잖아요. 촛불 몰래 계산하고 타협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왼쪽 사적 영역 이해가 아하. 사적 이해, 공적 이해로 보면 이런 예. 거죠. 저라고 사적 이해 이렇게 끌리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표라고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치하려는 분이구나라는 걸 네. 제가 받고 다른 역량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요즘 계속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네. 저희들이 지자체를 해보면 지자체장이 딱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 내 집행 권한, 집행 책임자잖아요. 근데 내가 집행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크면 그러니까 왼쪽에 많이 가 사적 이해 쪽에 많이 가 있으면 실패해요. 아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권력을 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권력의 사유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자기 권력을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인사권을 뒷거래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 그게 공사 무슨 수주를 뭐 뒷거래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공적 아하.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화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바뀌고 정치는 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누구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자리나 자기 이해를 먼저 보려는 쪽부터 공적인 조직적인 접근을 먼저 하는 사람들까지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점점 공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사람들로 민주당은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치검찰들은 네. 속도가 느려요. 아.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힘들어요. 아니 맨날 특수부에서 검사 일만 하다가 보면 네.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무결점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검사들한테. 네. 그거는 이런 때 발휘하는, 정치에서는 그런 거 발휘하면 안 돼요. 결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더구나 시민들이 보면 이 결점이 수도 없이 많죠. 비판이 그걸 좀 나올 수 제발 있는데. 잘 받고 그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사익을, 회사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이 점점 구분이 되어가고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네. 언론이 상업 언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공적 기능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기니까요. 네. 예. 아니 사회 공기란 말 하면 안 돼. 그런 수고 언론들은 무슨 사회 공기예요. 그런 쪽으로 사회를 가는 게 언론인데. 가야 돼요. 네, 그쪽으로. 가야 끊임없이 되는데. 그쪽을 향해 추구해야 되고 음. 그게 안 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해야 돼요.
중요한 오늘 좀 의원님 만나서 저 좀 느끼는 게 철학. 이 우리가 어떤 걸 딱 목표로 삼고 어떤 거를 딱 앞에 두고 가야 되는지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언론인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그만두고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때가 2000년 조금 지난 그 언저리쯤이에요. 당시 민주노동당의 한 그 후배가 광역의원이 됐어요. 광역의원이 돼서 저한테 두 번째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의를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뭐 복잡한 얘기 다 있지만 정치는 철학이다 그랬어요. 이 인간과 세상과 권력에 대한 인간과 사회와 권력에 대한 철학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정치하면 위태롭다. 자신을 위태롭게 할 거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네. 부족한 투성이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신이 언제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첫 지지선할 때 네. 저는 이 철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철학에 동의해서라고. 아, 그러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2년 동안을 돌이켜보고 지금도 보고 있으면 철학의 빈곤이 오늘날 정치 참사를 빚고 있고 국정 파탄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뭐 그 그렇게 정도로 제가 정리했어요.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네. 그런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말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유, 예.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민영배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좀 자주 오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데 전략은 하여튼 얘기하라고 하시면 못 옵니다. 전략은 빼고 예. 전략은 빼고 오늘 사실 전략은 드러나는 순간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략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걸 전제로 하면 제가 혹시 필요할 때 부르시면 아니 사실은 혹시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짧게 하시죠. 그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자원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 제가 자원하겠어요. 제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자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지금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그 관련한 일을 조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당에서 이제 보기에는 이게 명백한 검찰의 사건 조작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겠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검찰의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또 숱하게 봤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간첩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한명수 총리의 아, 그러니까 이른바 모해 위증 교사라는 전문 용어 이거를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지금 그제도 제보나 들어온 거 보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검찰은 계속 지금 아니라고 해요. 그 자료를 매일마다 뭐 내놓고 매일마다 있더라고요. 왜 네. 그러겠어요? 아니 사실이 아니면 조사하고 자료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변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아하. 반증이에요. 반증. 폴시피케이션. 아하.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개해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검찰의 다 일방적인 공개하고 주장을. 검찰의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음.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이거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불가능해요. 한동훈 장관이 전에 한동훈 씨가 전에 네. 이거 안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괜찮하잖아요. 예. 특검하면 아이고. 어쩔 거예요 이제. 자료 다 없앴겠죠.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다른 데는 이게 없겠습니까? 디지털 시대예요. 검찰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아니 왜 자료 공개하고 일지를 다 공개하고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조사하고 검찰이 빨리 감찰을 해서 이거 네. 진실을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변명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입에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더만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진실 규명해야죠. 진실 규명. 저희들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대책단에서. 특검해야 되고 특검해야죠.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상이면. 특검해야 된다.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네. 해병대원 사망 네. 사건, 최혜병 사건. 네, 고 최상병 사건 네. 이런 거는
감추지 않는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그 산물원의 중심이 뭐냐면 공직사회에 비밀은 없다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BBK 사건 보셨잖아요. 그때 덮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단죄가 됐습니다. 매를 점점 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매를 벌고 있다. 네. 자, 좀 할 일이 많습니다. 22대 국회. 죄송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 예, 민주당이 특히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잘해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 잘 꾸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댓글창에 계속해서 민영배 의원 응원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던데. 흉무분들 안 계신가요? 흉은 없습니다. 원내대표 출마하는 얘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오마이뉴스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제 유튜브 예.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그리고 제가 아직 후원금을 못 채웠습니다. 후원금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요? 예, 의외로 아니 벌써 찼을 것 같은데. 못 채웠어요. 아이고.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광고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마이 TV에서 광고해드리고 다음 주에 구독을 10만을 넘기면 네. 제가 조금 더 자주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그 메시지를 좀 발신할 수 있으니까. 자,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민영배 TV 지금 저 구독자 수가 6.4만 명인데 6만 4천 190 몇만 되는 분들 중에 4만 명만 좀 민영배 TV도 동시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민영배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밑에 후원 계좌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후원 계좌도 저기 써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로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자 가시기 전에 그래도 광고 말씀은 정리했고 네. 메시지 한 말씀 주셔야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마이 TV를 시청하시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민심의 정치 과정에 반영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론인이고 우리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생업에 다 종사해도 우리는 그 생업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언론인 역할, 정치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찍과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